나를 발견해줘, 셜록. 나를 바라보는 상대의 눈에 호감의 표시등이 딸깍 켜지던 순간을 기억한다. 인터뷰 때문에 만난 취재원이었는데 처음엔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선배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했던 약속. 대대로 예술가 집안의 명문대를 졸업한 이력만으로도 지나치게 모범생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예술가였다. 만나기 전부터 살짝 비호감이었고 이런 느낌이 전해졌는지 그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화가 좀채 밀도 있게 이어지지 않고 자꾸만 겉돌았다. 그러다가 요즘 잘 나가는 또래 예술가들 이야기가 나왔다. 그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그들과 한때 친했는데 요즘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왜요?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데 그분들 외모도 엣지 있고 스타성은 있는데요. 제 생각엔 작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겉멋이 들었다고나 할까? 그분들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표정에 화색이 돌고 대화가 한결 매끄러워졌다. 그러고는 인터뷰가 끝났는데도 저녁을 같이 먹자며 자꾸 붙잡았다. 헤어지는 순간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여자는 처음이라며 진정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설마 내가? 돌아오면서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는 잘 나가는 또래 예술가들에게 콤플렉스와 우월감이 범벅된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은 그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믿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힘들었을 그 감정의 스위치를 내가 살짝 건드렸나 보다. 의도와 상관없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예술가를 알아보는 눈, 밝은 기자가 되어버린 나는 딱히 무슨 생각을 하고 던진 말은 아니었다. 좀 민망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국 드라마 셜록은 일단 보기 시작했다면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멋지다거나 잘생겼다고 말하기엔 왠지 망설여지지만 그럼에도 시선을 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에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이 드라마에는 성공하는 콘텐츠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이 있다. 까칠하지만 매혹적인 주인공이 등장하고 잘 짜인 이야기가 감각적인 화면에 펼쳐진다. 원작 팬들에게는 소설 속 설정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런 다양한 요소 덕분에 시즌3까지 방영된 셜록은 영국에서 매회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유럽 및 아시아 등 180개 나라의 판권이 팔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에게 셜록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로 남아있는데 누가 나 같은 놈이랑 살겠어 라고 내뱉던 셜록과 왓슨이 서로를 발견하며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꼽으라면 시즌 1의 첫 에피소드 초면인 셜록과 왓슨이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다. 만난 지 고작 몇 분밖에 안 돼 자신이 왓슨의 과거 경험, 현재 상태, 형제 관계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힐 수 있었던 이유를 수다스럽게 설명하는 셜록. 입이 딱 벌어진 왓슨이 진심으로 감탄한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자 셜록이 새침하게 말한다. 좀 생소한 반응이군요. 주로 어떤 반응인데요? 꺼지라고들 하죠. 셜록의 대꾸에 고개를 돌리며 슬며시 웃음 짓는 왓슨. 그 미소에서 나의 괴상한 취향을 이해하는, 그리하여 나를 고독한 방에서 세상으로 끌고 나가줄 상대를 발견했다는 기쁨이 읽힌다. 그렇게 남다른 두 남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나는 셜록을 이렇게 멋대로 읽었다. 시즌2의 마지막 장면. 셜록의 무덤 앞에서 왓슨은 고백한다. 너무 외로웠는데 너에게 큰 빚을 졌어. 엉엉 울며 이 장면을 봤다. 셜록을 이렇게 비엘물로 즐기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다. 국내에서 처음 방영됐을 때 케이블 채널 OCN이 만든 셜록의 예고편 영상은 이 드라마를 셜록과 왓슨의 러브스토리처럼 편집해 전 세계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제작진은 신나게 동성애 코드를 곳곳에 숨겨놓는다. 셜록의 아파트 주인 허드슨 부인은 두 사람을 연인으로 오해하는 대사를 계속해서 날리고 셜록을 둘러싼 여러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셜록은 구제불능으로 뻣뻣하기만 하다. 시즌2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셜록이 죽자 낙심한 왓슨은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상 죽은 것으로 위장했던 셜록은 시즌3에서 부활하고 왓슨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려는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러곤 그 사이 코수염을 기른 왓슨을 보고 빵 터지더니 너한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엄청나게 화를 내는 왓슨. 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후훗 앙탈은.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슬며시 수염을 밀어버리고 나타난 왓슨 씨. 와, 이거 진짜 사랑 아닌가요? 광패는 아니지만 야오이물, 즉 동성 간의 사랑을 그린 작품을 뜻하는 일본어 속어. 그 야오이물을 꽤 꾸준히 보고 있다. 무시무시한 성의 장면이 나오는 하드코어 말고 서양 골동 양과자점이나 어제 뭐 먹었어? 같은 아기자기한 만화 취향이다. 도대체 왜 비엘을 좋아하냐 묻는다면 재밌으니까. 비엘 역시 사랑 이야기일 뿐이고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설정 때문에 가능한 가슴 아픈 스토리, 극적인 상황 묘사들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성적인 묘사에 관한 한 비엘이야말로 훨씬 여성 취향이다. 하나같이 수박 같은 가슴에 개미 허리를 가진 여자들이 나오는 만화를 볼 때의 불편함보단 잘생긴 두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더 짜릿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 더. 아름다운 글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느니 차라리 남자에게 주리라. 혹시 What Woman Want 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여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여자를 거절하는 장면 말이다. 그녀를 만날 수 없는 핑계를 찾아 더듬거리는 남자에게선 여자가 마음속으로 외친다. 제발 게이라고 말해. 게이라고 말하라고. 그가 그 마음을 읽고 사실 게이였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녀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떠난다. 내 남자가 될 수 없는 건 가슴 아프지만 원래부터 내 것이 될 수 없는 존재라면 충격은 덜하다.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여간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또 어떤가. 중요한 건 나를 발견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줄 사람, 결점까지도 능력의 한 단면으로 이해해줄 누군가를 갈구한다. 제발 여기를 좀 봐줘.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나를 좀 발견해줘. 뒤틀리고 꼬이고 삐딱하고 음습한 이 나를. 예쁘지도 멋지지도 귀엽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도와준다면 나도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원작 소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왓슨은 셜록의 모든 것을 100%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다.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는 고기능성 소시오패스라고 스스로를 자주 하던 외톨이 셜록을 인간적 매력까지 갖춘 완벽한 천재로 만들어준다. 왓슨이야 물론 셜록의 사랑 속에서 뛰어난 의사이자 현명한 판단력을 소유한 볼메남으로 진화하고. 이런 드라마는 현실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낭만적이다. 더 마음이 뭉클하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관계의 희박한 가능성을 깨닫고 그러기에 좋은 관계를 맺고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값지게 여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닐까. 드라마의 바로 이 장면에서처럼 말이다. 늘 그러듯이 실랑이를 벌이며 감론을 일박하던 두 남자. 셜록의 쌀쌀맞은 대꾸에 서운해진 왓슨이 투정 부리듯 말한다. 나도 네 친구들 중 한 명이잖아. 하지만 셜록은 왓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호히 외친다. No. 그간의 사랑과 헌신을 허물어뜨리는 셜록의 매정한 대답에 좌절하는 왓슨. 파르르 돌아선다. 하지만 다음 순간 셜록의 말을 들은 왓슨의 얼굴에 번지는 놀람과 행복함. 넌 나의 유일한 친구야. 오 아름다워라. 너희는 정말 완벽한 영혼의 짝이야. 덧붙이는 글. 야오이물 팬들의 버릇 중 하나는 모든 이야기에서 남는 커플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게 해보면 은근 재밌다. 요즘엔 드라마 미생을 보며 오가장과 장그레의 절절한 사랑에 여러 번 가슴이 쿵쾅거렸다. 처음엔 낙하산 인턴 사원 장그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만 오가장. 그리고 어느 날 취중 진담으로 내뱉은 우리 애라는 말에 장그레는 마음을 내주고 만다. 무엇보다 둘 사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 차장이 돌연 털어놓은 고백은 그 어느 러브 스토리에서도 보지 못한 감동적인 문장이었다.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